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살림을 갈라서 살았는데 형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 큰 부자가 된 데 반하여 동생은 운이 트이지 않아서 아주 가난한 처지가 되었다. 생활이 어찌나 간구한지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의 처지를 모른 척하고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얘야, 동생 집에 쌀이 떨어졌다던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만 뀌었다. 그냥 두세요. 다 자기 탓이에요. 살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표정과 말투가 어찌나 냉정한지 다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가을 수술을 끝내고 나서 마당에 별을 넣을 때였다. 형의 아내가 마당에 명석을 쭉 펼쳐놓고 볕섬을 쏟아서 햇볕에 놀고 있노라니 아내 동서가 동구미에 별을 이고 와선 한 옆에 명석을 보고 별을 널었다. 별을 놀고 나더니 한 옆에서 닭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것 좀 봐주세요. 저는 일하러 갑니다. 부탁하고서 내려갔다. 행여나 소중한 벽시를 하나라도 춥낼까 혼자서 온종일 닭을 지키던 시어머니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얼른 큰아들네 벼를 두어 대박 덜어다가 작은아들네 벼에 옮겨놓고서 짐짓 딴청을 했다. 어이 저놈이다. 그런데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배를 짜던 큰며느리가 잠깐 바깥을 내다보다가 하필 그 모습을 엿보고 말았다. 하기야 내가 보기에도 안 됐는데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할까. 큰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짐짓 모른 척했다. 그날 저녁 일터에 나갔던 작은 며느리가 와서 널었던 벼를 챙기는데 동구미에 벼를 담고 보니 가져올 때보다 달리 벼가 넘쳐났다. 며느리는 고개를 가웃하더니 넘치는 벼를 덜어서 형네 벼에 섞어 널어놓고는 자기가 원래 가져왔던 만큼만 담아서 돌아갔다. 큰며느리가 다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탄폭하고 말았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는가. 저런 사람을 안 돕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이튿날 큰며느리는 하인을 보내 동서를 올라오게 해서는 찹쌀 한 말과 누룩을 주면서 말했다. 이걸 가져다가 술을 한 동이 잘 담도록 해. 이건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술이 다 되거든 와서 말해줘. 작은 며느리는 궁금한 마음을 누르고 윗동서가 시키는 대로 정성껏 술을 빚었다. 이래가 지나자 술이 제대로 익어서 곡향이 진하게 우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술이 다 돼가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다시 동서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 가지고 장에 나가서 좋은 쇠고기 사다가 양념을 해서 잘 구워. 그리고 시아주버니를 모시다가 한번 대접을 해. 술을 권할 때 말이지 물을 치지 말고 잘 걸러서 독한 술 그대로 대접해서 한껏 취하게 해야 돼. 내 말 알았지? 작은 며느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동서가 말한 대로 소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맛있게 해서 술안주를 준비했다. 그리곤 독한 술 한 동이를 잘 걸러서 남편을 시켜서 형을 모셔오게 했다. 형님, 우리 집에 좋은 술 한 동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약주 한번 함께 하십시다. 그 형은 술이라면 깜빡 넘어가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너희 집에 웬 술이냐? 별일이구나. 형님이 술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태 한번 대접을 못했다가 이번에 일부러 한 동이를 담가 봤지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함께 가세요. 그러자꾸나. 형이 동생 집으로 내려가자 재수가 술상을 차려 나오는데 정말로 술맛이 기가 막힐 뿐 아니라 소고기 안주가 입에 착 붙었다. 이야,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한 잔, 두 잔 독주를 마시다가 보니 형은 그만 술에 흠뻑 취해서 인산불성이 되고 말았다. 형이 취해서 쓰러지자마자 동생은 형수가 시키는 대로 형을 업고서 집으로 갔다.
여기 방에다 눕히세요. 동생이 형을 눕히고 돌아가려 하자 형수가 시동생을 부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뭔가요? 아무 말 말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 형님이 묻거든 억지로 주워서 받았다고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동생은 형수가 전해준 문서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형이 겨우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면서 말했다. 내가 어제 너무 취했군. 별일이 없었나? 그러자 아내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없긴 왜 없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형이 살펴보니 집안에 귀한 물건을 넣어주는 객짝이 열려있고 집문서, 논문서가 흐트러져 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웬일은 무슨 웬일이에요. 당신이 어제 이렇게 다 흩어놓고는 싫다는 동생한테 억지로 땅 문서를 지어놓고는. 아니 내가 그랬단 말이야? 형은 깜짝 놀라서 흩어져 있는 문서를 수습해 보았다. 그랬더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섬지기 문전옥답 문서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땅은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어 내려온 것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안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 말고 다른 땅 열섬지기는 돼도 이 땅만큼은 안 돼. 그러자 아내가 살짝 거들었다. 그게 그렇게 소중하면 다른 문서라도 가지고 가서 바꿔오는 수밖에요. 그래 맞아. 형은 석섬지기 논문서를 찾아 들고서 부랴부랴 동생 집으로 내려갔다. 아우 내 말 좀 들어볼래? 네 형님. 어제 내가 너한테 준 논문서 말이지. 그걸 좀 찾으러 왔구나. 그걸 이것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그러자 동생이 간직했던 문서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자 형이 문서를 받아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이걸 받아라. 너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사실 그간 내가 너무 무심했어. 형님. 형은 억지로 동생한테 석섬지기 논문서를 떠안기고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동생 내외는 그 논문서를 앞에 놓고서 가슴 벅차하면서도 어떻게 그게 자기네한테 올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오직 큰며느리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후 두 형제 내외는 길이길이 우애를 나누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